혹시 여러분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내가 착한 사람이고 싶어하고 상대방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보았으면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란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분들은 화를 내지 않고요, 이해심이 넓고요, 손해보더라도 내가 먼저 주는 사람, 선한 사람 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착하다라고 얘기 들은 게 언제였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한테 착한 사람이 돼야지, 어우 착하다, 이렇게 하면 나쁜 아이지, 나쁜 아이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 이런 말 들으셨죠? 우리는 어쩌면 어렸을 때는 생존하기 위해서 착한 아이로 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는 태어나면 그 유전자의 생존 본능으로 내 주 양육자의 얼굴을 보면서 웃는 얼굴이냐 또는 웃지 않고 화난 얼굴이냐를 그냥 생물학적으로 직감해서 아 되게 위기 상황이다, 아 내가 되게 안정감이다, 이렇게 느낀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아이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얼굴이 웃는 행동을 많이 하게 돼요. 화를 내면 그 행동을 안 하고 무서워하고요. 이게 생존 본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이 생존 본능이 없이 태어나요. 그래서 엄마 말도 안 듣고 맨날 자기 짜증만 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랑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잘 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어렸을 때 사춘기가 오기 전에는 착한 아이로 크는 게 아이 생존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착한 아이라고 한다면 사랑도 주고 웃어주고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듣죠. 용돈도 받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들은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은 어때요? 내 생존을 이 사람들한테, 내가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의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사실은 착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라는 건가요? 착하지 않으면 나쁜 건가요? 착하거나 나쁜 거, 이 둘 중으로만 분류돼야 된다면 그 안에 분류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어떤 행동은 착하고 어떤 행동은 나쁘고, 또 그것도 맥락에 따라서 다른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정의는 착한 게 아니라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착한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화내지 않고 남한테 좀 손해보고 남한테 더 주고 남한테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남이 원하는 거를 잘 해주고, 그럼 상대방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좋아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좋겠죠.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해서 좋아하는 건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착한 엄마잖아요. 이 착한 엄마가 아이가 친구랑 싸우고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를 내가 나무라겠습니다, 얘기 듣지도 않고 남들한테 사과 먼저 하고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착한 엄마겠죠. 그 사람한테는 착한 사람이겠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어떨까요? 서운하죠. 엄마가 내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내 입장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나보고 사과하라고 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혼내고, 그게 좋은 엄마일까요? 착하다는 게 맥락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착한 사람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나를 이 순간에만. 그러면 어른들이 옛날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남들한테 좀 손해보더라도 배려하면서 살아라. 여기서 근데 남들이 되게 중요한 게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남들이냐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먼저 이것부터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그 옛 말들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보고 내가 조금 손해볼 때도 있고 내가 더 가질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갖는 건 별로 생각 안 하고 손해보는 것만 좀 더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준 것만 더 생각이 나지 가진 거는 생각이 안 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줘야지 마음 먹을 때 사실은 그게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어떤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게 무조건 남한테 화내지 말고 남한테 주고 손해보고 살아라.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손해보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착한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세요. 너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존중하지 않고 막대한다. 그래서 이 착한 것이 어떤 건지 아이들한테는 필요한 생존 방식이지만 성인들한테는 더 이상 생존 방식이 아니라 내가 많은 딜레마와 결국은 착하다가 폭발하는 분노조절 장애가 되거나 또는 피해의식에 빠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거. 그래서 타인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나만 즐기는 거, 타인의 아픈 감정에 대해서 둔감한 거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타인의 감정에 좀 민감해져라 라는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의 기술은 여러분과 더 행복해지기 위한 채널입니다. 궁금한 것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에 영상을 함께 나누고픈 분이 계시면 공유하셔서 다 같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